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개장을 50여일 앞두고 있는 인천항 크루즈터미널에 대해 계속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김광석 전 인천광역시 항만공항해양국장, 그리고 남흥우 인천항을 사랑하는 800모임 회장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수고해 주실 텐데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이어갈 텐데요. 이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크루즈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당장 이 전용 크루즈 터미널 개장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우리 풀어야 할 숙제와 과제들이 굉장히 좀 많다는 게 느껴집니다. 이제 말씀대로 50여일 후면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공식 개장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이 개장을 앞두고 관련 기관에서 홍보에도 많이 애를 써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보시기에 아직도 여전히 미비한 점은 무엇인지, 또 지금 당장 보완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남 회장님께서 어떤 부분을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기항지로 오는 그러한 이제 크루즈 선박이 인천에서 관광을 안 하고 다 서울로 간다. 이 부분에 이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그 크루즈 선박이 출항해서 다음 기항항까지 가는 동안에 선내에서 그 기항지에 대한 그 홍보 영상 VTR을 계속 상영을 해줍니다. 근데 이 VTR 그 동영상을 제작하는 업체가 거의 서울 업체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 쪽 그 관광 상품만 계속 동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럼 인천을 관광 상품을 소개하고 그러한 이제 VTR 영상을 준비할 수 있는 인천항의 관광업체가 거의 없는 상태군요. 예. 그래서 우리 아까 포트세일도 가서 선박 유치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선박 유치도 중요하지만 그 선박을 이용해서 입국하는 그 관광객들에게 인천에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이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인천시, 인천관광공사, 항만공사 등에서는 그러한 이제 그 VTR 영상 제작을 할 수 있는 인천만의 유일한 그 홍보 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업체를 발굴해서 재정적인 지원과 행정적인 지원을 해줌으로써 그런 영상물을 크루즈 선사한테 계속 보내줬어요. 서울뿐만 인천에 다음 들어오는 인천항에 대한 인천에 대한 홍보 영상도 해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가서 유치를 해왔다지만 그 유치해 선박이 캔슬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효과가 하지만 여기서의 그 홍보가 인천을 왜 한 거예요? 홍보 자체가 없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제 전 항에서 그 인천항으로 오는 그 항해 중에 본선에서 그런 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작은 부분 같지만 굉장히 구체적이고 또 피부에 와닿는 지적 같아요. 김 전 국장님께서는 이 미비한 점, 또 앞으로 당장 보완해야 될 사안들이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지금 이제 남 회장님 말씀하신 거랑 저도 같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보충적으로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인천에 대해서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만들려면 일단은 인천을 알게끔 해야 되는데 시가 지원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홍보물을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여행 업계를 이렇게 좀 초청한 팸투어 이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좀 하고 그다음에 국내 크루즈에 대한 설명
인천도 이제 나가서 인천항에 대해서도 좀 알리고 인천을 좀 알리고 그렇게 해서 좀 홍보를 하면서 박람회도 참가하고 그다음에 뭐 세일즈도 계속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가서 이제 대내외적으로 이러한 활동을 이제 먼저 강력히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야만 우리 인천이 수도권 2,500만 시민들을 이용하는 그러한 크루즈 어떠한 그 항만이 되지 않느냐 또 허브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서는 우리가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교통망 확충이에요. 빨리빨리 이 도로 이 교통 이런 부분에 대해 좀 신경 써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자들께 왜 이런 부분을 자꾸 제가 강조하느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지자체도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좀 신경을 좀 더 많이 써달라. 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교통지옥이 되기 전에 좀 준비를 해달라. 이제 수도권의 제2외곽순환도로가 2029년도에 완공돼요. 29년도에. 그 다음에 19년도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이거 이제 이게 되면은 이제 29년까지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말 많은 GTX B 노선도요. 이제 19년 상반기에 예타가 완료되면 25년도에 준공이 돼요. 그 다음에 인천발 KTX 이 직결되는 거는 기본 실시 설계 용역이 내년 9월에 완료돼 갖고 21년에 준공되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너무 뒤로 늦어지다 보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갖고 올 수 있는 여건들을 못 만든다. 그러면은 이렇게 훌륭한 크루즈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어요. 네. 손님들이 올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편하게 접근할 수 있으면 야 우리 거기 한번 가보자 이렇게 해서 안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올 수 있는데 네. 야 거기 가기 무지 불편하고 아까 말씀드린 6월 달에 국제여객 터미널 되죠. 4월에 크루즈 터미널 되죠. 아울러서 인천 신항에 1-2단계 또 만들면서 복잡해지죠. 이 항만과 이 여행객들이 막 엉켜버리죠. 이러면 여기 오면은 한 번 오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짜증내는 그런 현상이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빨리빨리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들을 계획보다 좀 앞당겨 가지고 해가지고 여행객이라든지 어떠한 화물 컨테이너 이런 게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 변경이 좀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좀 이렇게 강력하게 좀 건의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은 정치권하고 언론을 이렇게 움직여 갖고 중앙정부를 자꾸 해서 급한 마음이 들도록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현안이 생기면 그거를 위해 가지고 언론이라든지 정치권들이 막 앞장을 서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 이거 우리 배워야 될 필요가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인천항에서 이 크루즈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제 크루즈 산업 발전 위원회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 협의체도 구성을 해놨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수도권 지자체들하고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만들어서 신규 관광지도 좀 개발을 하고요. 그리고 맞춤형 관광 코스도 좀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편안하고 정말 이용이 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전부 힘을 모아야 되고 이참에 크루즈 산업도 육성되면서 관광 활성화가 좀 기반이 구축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얘기가 뭐 중언부언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 이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모두 많은 예산이 투입된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이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고 또 보완해야 될 부분도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까닭이 무엇인지 정작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인천광역시 그리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 등이 서로 눈치만 보면서 서로 책임을 떠밀고 있는 거 아니냐,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거든요. 김정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역에서 내리면 바로 앞에 코앞에 걸어서도 갈 수 있는 거리에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인천 같은 경우에는 동인천역이나 인천역에서 하차를 해서 대중교통편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번에 새롭게 들어서는 이 크루즈 전용 터미널은 물론이고 신국제여객터미널까지 40분 넘게 밀린다 그러면 1시간도 이렇게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 또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정말 접근성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관 기관들이 서로 앞다퉈서 뭔가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서로 손을 놓고 있었던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남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이제 시설이 없다가 이제 시설이 다시 들어오면서 이제 초기에 발생하는 이제 그런 현상이라고 봐요. 근데 이 부분이 실적으로 그 크루즈 터미널 이 부분 운영이 인천항만공사만이 자체적으로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결국은 각 인천시
관광공사, 그다음에 이제 그 인천 관광공사, 그리고 특히 CIQ 기관들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그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빨리 이제 그 불협화음이 있었지만 이 부분이 빨리 조기에 이제 그 매듭이 젖어서 그 활성화 부분에 온 전력을 다해야 된다고 합니다. 좀 정기적인 그런 모임에서 잘못된 부분이랄지 아니면은 이제 그 불편함을 그 이용객들한테 선사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우회 요소들을 발굴해서 빨리 사전에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차단을 차단해야 하고요. 된다고. 네. 그런 측면에서는 김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협의회라고 했나요? 예, 그런 부분들도 구성이 됐다고 합니다만 중요한 건 이제 여러 가지 그 서로 대화를 유관 기관들이 나누면서 조율을 하고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런 기관은 인천광역시가 좀 맡아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인천시가 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아까 이제 사회자님께서도 잠깐 뭐 엇박자 말씀하시는데 이제 엇박자보다는 좀 서로 간의 기관들 간에 좀 안일한 대처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러겠습니다만은 그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뭐 이런 네.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남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CIQ 기관이 잘 협조해 가지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비스 평가에서 12년 연속 세계 1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CIQ 기관이 다 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잘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된 거거든요. 거기에 정답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뭐 잠깐 이거 비슷한 말씀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인천이 컨테이너 300만 시대가 됐어요. 근데 신항이 결국은 그걸 견인했어요. 150만 TU 저기를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1-2단계 또 나오면 그 240만 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주변 교통에 대한 대책들이 너무 안 돼 있어요. 주차 기능도 약하고요. 접근성도 떨어지고요. 교량도 지금 현찮고 뭐 임시 고가 5교 같은 경우는 그렇게 그냥 놔뒀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가 지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을 잘 해줘야만 그래야만 원활하게 물동량이 처리가 될 거고요. 또 아울러서 이 터미널 부분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오게 될 때는 편한 부분들이 돼야만 오시는 거지 그렇게 안 하면 이게 교통지옥이 돼갖고 다 같이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크루즈 터미널, 국제여객 터미널 이게 다 되면서 여기에 교통 유발 요인들이 좀 많아질 거고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빠른 대응을 하지 않으면 이 손님들이 더 이상 오기를 기대해서는 이건 안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각자 맡은 분야에서 좀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인천경제청은 인천시하고 사실 한 식구지 않습니까? 엇박자를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이렇게 합해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국이기 때문에 좀 인천시도요. 항만 발전이 곧 인천경제를 살리고 고용률을 좀 올릴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IPL을 좀 도와주면 그렇게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편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중앙정부도 또 인천시를 돕고 싶은, 인천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마인드가 잘 조성이 돼야 된다. 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이 다뤄야 될 부분들은 굉장히 화두가 좀 많습니다만 좀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끝으로 인천항 크루즈 터미널의 성공적인 개장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 바라는 점 또 지적할 분, 조언해 줄 부분이 있으면 한 말씀 부탁드렸으면 하는데요. 우선 남 회장님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터미널 운영이 조기적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항만공사만의 혼자심으로는 그게 수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김 교수님이 얘기했던 인천시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그 부분의 교통 문제도 결국은 인천시에서 모든 그 지원을 해줘야지만 또 되는 부분. 도로 관계 뭐서부터 해서 그 정비 관계 다 인천시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적이 되는 부분이 CIQ 기관이 절대적으로 협조를 아껴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좀 이제 그 건의 한번 드리는 건데 이제 한중 크루즈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2016년도까지는 한중 크루즈 중국에서 그 크루즈 선박이 많이 왔어요. 근데 2017년서부터 현재까지는 사드 보복 사태를 해가지고 중국에서 오는 크루즈가 거의 다 중단이 돼요. 예. 그러다 보니 굉장히 적이 됐는데 일단 전에 한중 크루즈 같은 경우 중국에서 출항하는 그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에 그
여권 사진, 그 사본 그리고 이제 그 사진 파일 등을 우리 인천의 출입국 사무소에 미리 다 보내와서 출입국 사무실에서 입항하기 전에 그 입국 사열 준비를 미리 다 해놨습니다. 근데 이 월드와이드를 그 운항하는 이제 그 크루즈 선박 같은 경우는 이런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전 출항지에서 인천 오기 전 바로 출항 그 항에서 그 정거 시간이 짧고 뭐 해서 이제 그 선사나 본선에서 미리 출입국 관리소 직원들이 와서 그 스캔이라든지 그 또 지문 다 날인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전 그 검열 작업을 요청이 오면은 바로 가서 그 작업을 미리 해서 인천항 입항함과 동시에 입국 사열이 다 끝나서 바로 하선을 해서 예, 투어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군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김정 국장님께서는 어떤 조언 해주시겠습니까? 저도 남 회장님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일단 이게 안정적이고 성공적 개장하려면 손님들이 왔을 때 불편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CIQ 기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CIQ 기간에서도 뭐 요청하면 남 회장님 요청하면은 와서 해줘야 된다 그러는데 저는요 사전에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크루즈가 도착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인천에 오시고 싶어서 오셨으니까 거기서 선사에서 선내에서 그 사전 입국 심사 같은 경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CI 기관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행정 자세, 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인천항에 가면은 대기 시간도 없고 편리하게 인천을 보게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소문이 자꾸 나게 되면 훨씬 더 많은 손님들이 오지 않겠나 싶고요. 그 다음에 22항차 이렇게 하시겠다는 계획이 자꾸 이렇게 주는데 그 줄어서는 안 된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계획보다 더 많은 그러한 크루즈가 올 수 있도록끔 그렇게 홍보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아까 같이 중복되는 말씀일지 모르지만 이런 불편한 요인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저희가 이제 신국제 터미널하고 그 다음에 크루즈 터미널이 다 해서 4월, 6월에서 6월 달이면 다 만들어지면 수도권에서 최대의 어떠한 규모를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연간 100만 명 정도가 오게 되고 중국과 인천 카페리 여객하고 컨테이너 화물 이렇게 한꺼번에 막 몰리면은 5 내지 6천 명의 관광객들이 섞이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아주 굉장히 힘들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통계를 보니까 2020년에 222항차에 37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을 이곳을 통해서 오게 된다, 이렇게 지금 발표하고 있고요. 2030년 기준으로 보면 신국제 여객 터미널 이용객하고 주변 지역 방문 수요가 연간 730만 명에 달하게 된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는 거는 저희가 얼마만큼 그분들에게 편리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천의 어떠한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창출하고요. 이 어떠한 터미널이라든지 국제여객 터미널 이거를 오픈을 정점으로 해서 아주 좋은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부분은 유관기관들이 좀 명심해서 물론 노력하시겠습니다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개장이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인천항 크루즈 전용 터미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인천 지역 경제에 말 그대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지 또는 국민 혈세를 잡아먹는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여부가 큰 관심인데요. 아직은 답을 쉽게 내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하고 지혜를 모은다면 충분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